2025년이 저물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려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을 겁니다. 나스닥이 이미 약 30%나 올랐는데 2025년에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정말 고점인 건 아닐까? 특히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 시장을 이끌던 그 상황에서 2025년 1월에 새로 투자에 들어간다는 건 솔직히 말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조정이 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나아가 2026년을 바라보며 어떤 관점이 필요한지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15분 숫자와 데이터,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통해 2025년의 결산과 2026년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6.4%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20%, 나스닥 100 지수 역시 2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초에 1,0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했다면 연말에는 약 1,164만 원이 되었을 거고요. 나스닥 100에 투자했다면 1,2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을 겁니다. 수치만 보면 나스닥이 근소하게 앞섰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그해 S&P 500은 약 18% 하락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미국 주식은 끝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2025년만 유독 좋았던 게 아닙니다. S&P 500은 2023년에 약 24%, 2024년에 약 23%, 그리고 2025년에 다시 16%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 해를 합쳐보면 누적 상승률은 약 8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다시 숫자로 풀어보면 2023년 초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2025년 말에는 약 1,780만 원 정도가 된 셈이죠. 단 3년 만에 자산이 크게 불어난 겁니다. 반대로 2022년의 하락을 보고 이제 안 되겠다며 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이후 몇 년간 이어진 상승 구간에 참여하지 못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시장에서 눈여겨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까지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중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면 2025년에는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섹터들이 함께 오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정 소수 종목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는 건 시장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은 꼭 한번 짚고 가셔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문회사가 198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5년간의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흥미롭습니다.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날 투자한 경우가 고점이 아닌 평범한 날 투자한 경우보다 오히려 장기 수익률이 더 높았던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5년 뒤에는 어땠을까요? 장기 데이터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온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즉, 신고점에서 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수익이 나빠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장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도 이겁니다. 언제 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보유했느냐가 수익률에 더 큰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고점에서 샀느냐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에 남아있었느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시장이 신고점을 찍는다는 건 단순히 비싸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와 기업 실적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베스코 자료를 보면 S&P 500은 건강한 상승장에서는 신고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갱신하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강세장에서는 신고점이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과정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고점이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시장이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있다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데이터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을 볼 확률은 눈에 띄게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언제든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점점 가까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죠. 타임 인 더 마켓, 비츠, 타이밍 더 마켓.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6년은 어떨까요? 흔히 말하는 월가의 큰손들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BMO, 에버코어, 도이치뱅크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공통적으로 내놓고 있는 전망이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7,000에서 7,100포인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현재 지수가 대략 5,900포인트 안팎이니까 단순 계산상으로 보면 두 자릿수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초에도 월가는 올해는 10에서 12% 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었죠.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S&P 500은 16% 넘게 상승했습니다. 매번 맞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전망보다 시장이 더 강했던 해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왜 2026년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 실적입니다. 팩트셋 자료를 보면 2026년에도 기업 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주가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금리 환경입니다. 연준이 급하게가 아니라 비교적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조정하면서 이른바 골디락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너무 과열되지도 그렇다고 급격히 식지도 않은 딱 중간 온도의 환경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AI입니다. 2024년과 2025년은 말 그대로 투자 단계였습니다.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었던 시기죠. 그런데 2026년을 전후로는 AI 투자가 실제 매출 증가나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 구조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빅테크 몇 개가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이었다면 최근에는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등 여러 업종이 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KF, 경기순환 조정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지표는 10년 평균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에 덜 흔들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지표를 보면 현재 KF 비율은 30배 중후반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보다는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주식 가격이 과거 평균에 비해 다소 비싸게 평가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둔화 가능성 같은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리스크는 늘 존재해 왔다는 점입니다. 2023년에도 위험하다는 말이 많았고, 2024년에도 그랬고, 2025년에도 매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결국 한 단계씩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시기만 놓고 보면 리스크보다 기회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본인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투자 성향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경우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감소할 수 있지만 장기 성장에 베팅하고 싶은 분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처럼 성장주 비중이 높은 시장을 선호하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스닥은 S&P 500보다 변동성은 컸지만 장기 수익률은 더 높았던 구간이 많았습니다. 다만 2022년처럼 큰 하락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 몇 년 이상 장기 관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투자 성향입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변동성은 부담스러운 경우죠. 이럴 때는 미국 500개 대형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S&P 500 지수가 대표적인 선택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실제로 하락장에서도 나스닥보다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 자체를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보수적인 투자 성향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었거나 자산 변동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큰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장 자산에 더해 배당 성향이 강한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당은 주가와 상관없이 현금 흐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본인이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인지, 매일 계좌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전략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본인 성향에 맞는 선택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단기 변동성에 지나치게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2022년처럼 큰 하락이 있었던 해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 흐름을 보여준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변동성 자체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변수였다는 거죠. 둘째, 고점 공포만으로 투자를 미루는 건 반드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기 데이터를 보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투자했다고 해서 결과가 항상 나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셋째, 시장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예측보다는 규칙적인 투자와 장기 관점을 선택해왔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에는 어떤 접근이 현실적일까요? 첫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일정한 원칙을 유지하는 투자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성향과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수준에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전략을 몇 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고 말했던 시기 이후에도 시장은 결국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던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대가가 안정이 아니라 기회를 놓친 결과였던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2026년에도 같은 후회를 반복할지 아니면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남아있을지는 결국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무리하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장기 투자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마무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증시는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최근 몇 년간의 데이터는 시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026년에도 여러분의 투자가 조급함이 아니라 원칙 위에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수익률은 과거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투자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의 투자 성향, 목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략은 다릅니다. 투자 전 충분한 학습과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채널은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